그러니까 저도 보고 이제 법을 다 이렇게 풀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컴퓨터 올릴 거거든요. 그걸 반드시 봐주시고, 지금 원산지법입니다. 원산지법은 1차 이론서 들어갑니다. 이론서. 1차 이론서. 형님 같이 보고, 형님하고 이론서는 그 페이지가 달라서 그렇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네, 같이 보고 다음 주에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지?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시고, 지금은 제가 123페이지거든요. 1차 이론서 123페이지입니다. 1차 이론서 123페이지입니다. 안에 앞에는 똑같은지 몰라도 좀 바뀐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또 바꿨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또 있더라. 원산지법이 오면은 깊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산지법이 지금 제가 몇 조 안 됩니다. 저도 법 보면 정리를 하는데 몇 조 안 되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조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어디 갈 거냐. 답보다도 이제 소비자 알 권리, 생산자 소비자 보호, 이게 핵심입니다.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서는 가공품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 소비자 생산자 보호는 공정한 거래 유도, 이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죠? 소비자 알 권리와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산물은 이제 범위를 저번에 같이 하시면 되고요. 농산물은 국가지역 해역이다. 자, 집단, 식격, 적격업, 집단, 거실소, 식품위생법에 따릅니다. 맞죠? 수산물은 어촌발전기부법에 따르고, 원산지는 국가지역 해역을 따르고, 식품 적격업은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내 소비자 보호한 법률에 따른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어디도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는 특별한 구조물 제약으로 농수산품질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이고, 이게 없으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 대무역법, 축산물위생법 관리법도 준용한다는 거죠. 따른다는 겁니다. 자, 이게 1조에 되고 3조는 뭡니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한다. 특별법입니다. 이게 우선 적용한다. 그러니까 농산물, 수산물에 관계돼가지고 원산지 표시는 대무역법이라든지 간세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농산물 원산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우선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4조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표시 심의는 농수산물법, 품질관리법 3조, 4조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원산지 농산물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장이고, 수산물은 해수부 장관이 장입니다. 그분 업무가 심의를 거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0조에서 옵니다. 나중에 10조가 있습니다. 심의에서 심의한다. 심의한답니다. 할 수 있다면 심의한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대통령령입니다. 자, 무슨 법, 무슨 법, 이걸 이제 하시라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저번 행님도 저번 행님도 한번 질문했죠. 이겁니다. 표시는 누구 하느냐, 이겁니다. 수입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수입하는 자, 가공하여 출하는 자, 판매, 통신, 판매하는 자,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한 자가 원산지 표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하고 직접 소비자와 알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게 집단 거시소니까 더 명쾌하게 집단 거시소를 더 시행령에 뽑아난 겁니다. 농산물, 가공품, 국내 가공 제외, 국내 가공은 원산지 원료까지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조 1항 1, 2, 3호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다 되는 거예요. 농수산물 그대로든지 그걸 가공하든 원료가 있든 국내 가공은 아니에요. 원래 국내 가공품은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따지보면. 그렇잖아. 물어보는 건 뭡니까? 농수산물 가공품에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생산 가공하여 출하는 자, 판매하는 자,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 그리고 수입 안 하고 국내산은요 원래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는데 출하나 판매, 통신 판매할 때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매하기 위해서 보관 진열하는 자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수산물 가공품은 국내 가공할 때는 국내 가공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외국에 가공해가지고 수입했으니까 당연히 대상이 될 것이고, 근데 국내 가공품에는 원산지 표시를 안 하지만 국내 가공품 중에 원료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원료는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헬렐루야. 형님 이해 갔어요? 원료는 무시한다. 자, 수입, 그 다음에 판매자, 이게 목적입니다. 판매, 그죠? 수입자나 판매자. 수입자가 수입을 했으면은 만일에 막말 내가지고 지가 먹겠다고 수입하는 사람 안 합니다. 원래 대무역법이나 가시법에 대해서 그 원산지 표시를 안 합니다. 수입해가지고 대다수가 뭡니까?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수입과 판매가 핵심입니다. 이 판매를 할 때 통신 판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하는 자는 농수산물 다 합니다. 맞죠? 농수산물 중에서도 가공을 하겠죠. 단 외국 거는 당연히 표시해야 되지만 국내는 안 한다도 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국내는 원래 원산지 표시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국내에 가공해자 원산지 표시 안 하지만 이 국내 것도 뭡니까? 원료는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료는 표시라는 겁니다. 복잡한. 그럼 결국은 다 들어갔죠. 아니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 다 해요. 가공품 다 했어요. 원료 다 했어요. 다 하는 거죠. 제외 대상은 뭡니까? 여기서 교수들이 제외하는 게 뭐냐면은 대체구적으로 아는 교수들하고 제가 지금 요번에 원산지 강의 듣고 이제 저도 왔는데 5조 이항이 뭡니까? 8개까지가 있거든요. 천일염을 넣든지 포중고객을 받든지 수산물 1억제를 받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는 대체구정을 또는 가름구정이라고 그러죠. 얘를 표시를 받은 인증을 받은 것은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삭제로 보는 겁니다. 면제로 보는 겁니다. 면제와 가름구정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김동의 시험 때 2회 때 시험이 나왔어요. 나왔다고 지금 강의 드리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넓게 볼게요. 다 한다. 국내는 안 하지만 원로 한다. 원로가 98%가 어떻고 1순위가 2순위까지 98%가 어떻고 그 외에는 3순위까지 한다 이겁니다. 원래 이제 수산물이나 농산물의 가공법 뭡니까? 가공법 구조는 50% 해가지고 농수산물 부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50%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산물 51%면 농산물로 가고 수산물이 51% 이상 되면 수산물로 간다. 이거는 농산물이나 수산물로 구분할 때 얘기고, 지금 여기서는 원산지 표시할 때는 98%라는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이 있고 국내산에서 잡았을 때 원양어선에 잡았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산지법에는 표시는 다 하는데 가름구정이 있다는 건 대체구정, 가름구정, 면제는 용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나 찾아봐도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원료에도 98%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류라든지 첨가물 있잖아요. 첨가물은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이거는 면제입니다. 표시 안 하니까. 맞죠? 그래서 김용의 2회 때 시험을 쓰려면은 원산지 면제 대상을 썼어요. 면제 대상이 뭐냐 이렇게 썼어요. 저는 뭐냐면은 간세법하고 간세사라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대무역법하고 간세법 근거로 써버렸어요. 결론은 합격했고요. 뭐다 써야 되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뻘크 상태라든지 그리고 외국에서 요구했을 때 대행수산물이라든지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간세법에는 대무역법이나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대무역법에 따라서는. 그러나 대무역법보다 우선인 게 농수산물 분지관리법이고 원산지법이잖아. 이 말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썼고요. 지금 결론은 뭐냐면은 2회 때 원산지 면제 대상을 써라 이렇게 놓았어요. 1번
5조 이항의 가름 구종을 적어야 됩니다. 또 2번 원료의 98% 중에서 원료 98%의 기준 중에서 당류 같은 거 첨가물은 당류나 첨가물은 좀 이따 할 겁니다. 적어도 안 적어도 됩니다.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겁니다. 이 두 개를 적인 게 답이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작년에 사기 후배들한테 강의할 때도 이걸 강의했거든요. 되게 이것보다 우선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은 5조 이항의 가름 구정은 정확하게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쉽게 말해서 출제를 잘못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수들이 파악을 잘못한 겁니다. 대체하는 거하고 면제하는 건 별개입니다. 면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다만 이중으로 중복을 하지 말라는 거이지. 그럼 결국은 당류나 첨가물은 적지 않아 원산지 표시 안 해도 됩니다. 단 고춧가루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저 그까지 할 건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5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조 이항입니다. 자, 나 정리를 다시 할게요. 요걸 그러니까 다 포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농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포시를 다 합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5조 1을 가지고 그 다음에 5조 1항입니다. 포시한다. 자, 포시를 하는데 1, 2, 3으로 포시해야 됩니다. 안 하면 뭡니까? 바로 한 방에 가트로입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가트로입니다. 적으십시오.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5조 이항입니다. 이게 가름 구정입니다. 가름 구정인데 아까 전에 면제도 가능하다. 이게 면제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일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5조 3항입니다. 식품 적개거기입니다. 또는 집단검시소입니다. 집단검시소에도 원산지를 표시해라. 그러고 나서 들어오는 물량 있잖아요. 납품을 받을 때는 영수증 보관해라. 영수증 보관해가지고 6월 이상 보관해라. 안 받을 때는 2, 4, 8로 가트로 묻겠다 이겁니다.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항입니다. 5조 사항입니다. 5조 사항을 두 가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1, 3에다 포시 대상, 포시를 하여야 할 자 125페이지입니다. 포시 기준은 하나는 대통령으로 정하고요.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하고요. 하나는 공동부록으로 합니다. 공동부록입니다. 해수부 장관하고 농수산업 장관의 공동부록으로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는 객관식으로 놓은다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1번 포시 대상, 2번 포시를 하여할 자, 포시를 할 자, 의무자죠. 그 다음에 포시 기준, 이거는 군인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되잖아요. 의무가 되니까 그건 대통령으로 정한 겁니다. 그 밑에 세부 기준은 공동부록으로 정한다. 공동부록은 해수부 장관하고 두 사람 장관이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 밖에 포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 그 외에 그 밖에 필요 사항은 공동부록으로 정한다. 자, 이거는 1차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는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자, 이거 이제 바로 이제 시험 들어갑니다. 자, 포시 대상과 포시할 자를 포시 기준을 어겼습니다. 바로 한 방이 뭡니까? 가트로입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가트로입니다. 자,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에 두 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해놨고요. 자, 5조를 1 포시해라. 1, 2, 3. 2 가름 면제해라. 3 식품 적개법 영업소는 영수증 받고 관리 잘해라. 식품 적개용이라든지 집단급식소는 한 해당 50명 이상을 줘야 됩니다. 1회당 50명분 이상을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게 집단급식소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보관 진율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해야 되니까요. 판매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죠?
이것도 이제 그 10단 적용은 대통령령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통령령에도 대통령령입니다. 그 125페이지 3입니다. 식분적기업 집단거주소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영업소 집단거주소에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원산지법에. 대통령은 정하는 농수산물 가공부의 조라에 판매 제공하는 경우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을 포함한다는 농수산물 가공부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다만 식품산업진흥법에 원산지 인정을 표시한 경우에는 한 것으로 보며 식유의 종류는 별도로 표시한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5조 4망 단서가 뭡니까?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원산지 인정을 받았어요. 얘도 가름 구정이죠. 대체 구정이죠. 자, 대체 구정 또 하나 나왔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원산지 인정 표시를 받았어요. 안 해도 됩니다. 보면 이거 면제가 아니잖아요. 한번 했으니까 대체해 주겠다 이겁니다. 중복 안 한다. 그리고 쇠고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시국 종류에 따라 별도로 표시한다. 아, 요번에 답이 쇠고기였네. 할렐루야. 뭐야? 쇠고기 종류는 식유의 종류 별도로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야, 나중에 답 보고 제가 맞으면은 진짜 내 천재다. 진짜 뭐라?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못해요. 세상에. 농산이 원산지 포시하는 법률상 일반 일정을 영업하는 자는 농산물에 조례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포시를 하지 않아 1차 위반한 경우 부과된 가토록 기준이 금액이 다른 것은 양목을 찍은데 양목이 돼지고기 들어가도 쇠고기 해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쇠고기 한우 해패 같은 게 얼마나 심한데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얘 갖다가 얘를 찍어버린 거예요. 1번은 답을 하셨어요? 네. 확률이 맞을 것 같은 느낌대로. 이게 농구에 지금 많이 놓았죠. 그리고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일반 이제 영업에 앉은 농산물의 조례 판매는 이런 식으로 쌀, 콩, 무 이런 게 놓은 거예요. 고춧가루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보상금 놓고요. 세무제 놓고 제가 지금 보고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직하려고 이런 식으로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16개이기 때문에 깊이 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할 테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5조 4망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카페를 계속 올려놨는데 지금 위에는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카페 찍어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제가 찾고 저희는 좀 한 번 더 정리하고 일단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도 보면요. 식품적 계급은 집단수는 얘는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면 대통령에 제가 보니까 일반 음식점, 그죠? 음식점, 그리고 시설관리자 이런 게 있었죠. 답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출문제 누나? 부처님 지나서니까 이제 기억나야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 학교 집단 거주소 이런 게 되고요. 시설관리자는 공단입니다. 그 공단을 보면은 공단 안에 공단이 있으면 공단 관리하는 사람은 건물만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식당, 여기는 얘는 A 회사, 얘는 B 회사, 얘는 C 회사, 이게 관리하는 공단이 있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 시설관리자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죠. 이게 기출문제는 나왔습니다. 예, 이제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5조 4망은 대통령령이다. 이걸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표시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 해놨고요. 시행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5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조가 보면은 125페이지입니다. 밑에입니다. 이거 좀 빼고요. 일단 125페이지 보면요.
원산지 포시 대상 3조 시행령입니다. 1. 대통령이 정한 농산물 가공품이란 5조 1항에 따라 가지고 그 외 부분에 유통질서법에 따라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올바른 선택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축산부 장관과 해수부장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산물 가공품. 단순 가공은 제외됩니다. 적으십시오. 단순 가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됐어요. 보세요. 단순 가공을 말씀드릴 경우 보세요. 얘가 둘이 합해야 매식이 되죠. 맞죠? 그런데 이 덩치라든지 운반상의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따로 들어왔어요. 중경님 보세요. 따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오면 여기서 판매하기 전에 이렇게만 탁 붙이면 제품이 되죠. 이게 단순 가공? 단순 가공으로 봐야 됩니까? 단순 가공 이상으로 봐야 됩니까? 단순 가공. 그러니까 그런 거 합니다. 단순 가공 같은 거는 원산지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대로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핵심 부품이 돼가지고 변해버렸어요, 변질로. 그러면은 단순 가공 이상이 됐죠. 그는 원산지가 바뀝니다. 자, 그런 식으로 단순 가공 이런 용어를 놓으면은 문제가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조 1항입니다. 대무역법상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자, 그 다음에 3조 2항입니다. 여기 이제 헷갈리니까 잘 보십시오. 5조 1항 3호에 따라서, 5조 1항 3호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포시해라 이겁니다. 단, 물, 첨가물, 주정, 당류는 제외한답니다. 제외한다는 포인트를 잡으십시오. 가운데 것도 갈로 안에 들어가면 헷갈려버려요. 다만 물, 식품 첨가물, 주정, 당류는 비율 순위와 포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게 면제입니다. 확실하게 하나 놓았으면 면제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류가 설탕이잖아. 설탕. 사탕이 당류가 핵심이죠. 주원료면 포시해야겠죠. 그 안에 그 내용입니다. 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 가공품은 원산지 포시해라 이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해석을 하십시오. 하면 땡글땡글합니다. 다시 원산지 원료는 아까 포시 다 했습니다. 아까 원료가 포시했죠. 그죠? 여기가 농수산물 가공품, 외국에서 가공품, 국내 아니다. 가공품, 국내 하는 것도 맞는데 그 국내 가공의 원료 이겁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런데 시행령에 원료를 포시 다 해야 돼. 그런데 주정이라든지 당류라든지 첨가물이라든지 물 같은 것은 안 해. 이겁니다. 단, 사탕은, 자, 예를 듭니다. 네. 사탕은 당류가 핵심이잖아요. 당류가 주얼려면 당연히 포시해야죠. 그 얘기를 해석된 겁니다. 종영, 이해 갔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이해하는데 3년 걸려갑니다. 그 다음 밑에입니다. 원료 배합입니다. 자, 형님, 고춧가루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농민한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무조건 포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춧가루는 1순위, 2순위 안 들어가도 고춧가루는 포시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전제를 깔았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원료 배합 순수 포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문제 했고요. 물 같은 거는 제외한다. 사탕은 당류 제외하면 안 되지. 그죠?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료 보니까 사용용 원료의 배합 비율이 한 가지가 98%면 당연히 한 가지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한 가지 98%. 그 다음에 사용한 원료의 배합이 92개가 합해가지고 98%는 2개만 적으면 되겠네요. 그래도 위에 당류나 첨가물은 삭제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항이 됩니다. 높은 순위 2개. 98, 98, 2. 그 다음에 단은 뭡니까? 1순위 98, 2순위까지 98. 그 외에는 3순위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3순위까지. 그 다음에 자, 나옵니다. 자, 감옥부터 다목까지 그 중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 자, 안에 그 포함하지 잊지 마시고요.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분목은 고춧가루를 제한 원료 중 배합 비율 높은 순위 2순위까지 합니다. 원료와 고춧가루. 2순위하고 고춧가루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때려볼게요. 앞잡 넘겨가지고요. 김치류는 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분을 사용하는 경우 가공분도 고춧가루 포함한다. 당연히 고춧가루가 설탕같이 당류같이 중요한 거는 당연히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고춧가루가 안 하면은 나머지 두 개를 적어야겠죠. 그죠? 고춧가루 포함한 김치 같은 걸 쓸 때 그럼 김치 쓰니까 뭡니까? 김치 안에 뭐가 들어가죠? 원료가? 소금 들어가. 소금. 일단 예를 들어 소금 들어가고요. 무 들어갔다 칩시다. 배추. 두 개는 무조건 적어야죠. 네. 그리고 고춧가루 상까지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는 시험용이니까 여기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겉으로 이거 빼야 되고 고춧가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배추를 만들었어요. 배추가 70%였어요. 김치. 그리고 무가 15%입니다. 그럼 얘 두 개만 적으면 되죠. 95%, 뭐 하여튼 뭐 두 개를 적으면 되는 98%는 얘기는 안 되지만 저 높은 순위 이제 해가지고 두 개 적으면 돼요. 배추,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아. 무, 메이드 인 코리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큰일 났다. 고추, 고추. 네, 고. 고춧가루, 네. 차이나. 차이나.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차이나. 이게 이 얘기입니다, 내용이. 근데 중요한 거는 고추 김치란 말이 있다 칩시다. 그람저에서 예시를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개를 적어야 되는 건 확실한데 고춧가루도 하나 더 적어라. 이거 결국은 세 개를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밑에 이제 갈라리는 이게 뭡니까? 고추 김치예요, 이제. 당연히 고추를 여기 써야죠. 나 고춧가루, 가루 김치예요. 그럼 고춧가루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고춧가루가 핵심이니까 고춧가루 1, 고춧가루 뭐 80%, 그 다음에 무 10%. 그러면 고춧가루 무만 쓰면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거죠. 고추장. 고춧가루는 1%만 들어가도 무조건 적어야 되겠네. 예. 적어야 돼. 근데 메일이면 당연히 먼저 적어야 되고 메일 아니라도 적어야 돼. 메일 아니면은 한 개 더 첨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고춧가루는 이해갔죠? 네. 뭐 농산물 수산물 얘기하지 마. 그거 아니면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그 다음에 한국 전통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를 해야 되나? 전통. 김치는 원래 전통 김치예요. 아니다. 한국 정통 청란젓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여튼 그 청란젓입니다. 청란젓. 청란젓입니다. 자, 청란젓 젓갈입니다. 젓갈. 그럼 1순위가 소금 있겠죠. 천일염이니까 당연히 이제 소금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또 뭘까? 젓갈에 뭐 들어갔습니까? 젓갈에. 청란. 청란. 이 순위가 청란이고. 청란. 이거 그러면 안 돼, 일단. 소금, 일단 액젓, 또 다른 게 뭐 들어갈까요? 첨가물 거기에도 고춧가루 들어가요. 고춧가루, 그렇지. 고춧가루.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게 이제 3순위가 아까 말한 98%를 얘기하는 겁니다. 98%. 네. 그리고 이제 3순위까지 적으려 했잖아요. 그 외에는 3순위까지 적어야 되니까. 하여튼 뭐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청란이 지금 3순위까지 안 들어갔어요. 98%다 해도. 그래도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으로 맹을됐으면은 4순위 청란을까지 이어야 됩니다. 왜? 이름이 청란젓이니까 청란을 정란을 적으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니, 고춧가루가 똑같은 겁니다. 아니 두 개만 적으면 되잖아요. 아니, 과정이야, 누나. 1번, 하나 98, 하나. 두 개 98, 그 외에 세 개. 네. 근데 세 개까지 맞잖아요. 근데 이름 제품명이 청란이면 청란을 또 주게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 똑같습니다. 고춧가루는 지가 되면 당연히 되지만 아니더라도 하나 더 주듯이 청란젓도 하나 더 적으라. 제품명이 됐을 때는 하나 더 적어주라는 겁니다. 네. 자, 그 정도까지 이거 끝났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합제로반은 나중에 좀 보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126페이지입니다. 3입니다. 2, 3. 제2항에 적용할 때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함께 보셔야 된다.
아닌 경우에도 포시해라는 겁니다. 됐죠? 그 얘기입니다. 아닌 경우에도 포시해라. 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 제가 지금 이거 이해하는데 3년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금 확실하시고. 그 다음에 5항입니다. 법 5조 3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농수산물 가공품 조리와 판매 제공하는 경우란, 자, 대통령이 했죠. 판매 제공하는 걸 말한다. 이때 이 경우 조리하에 대통령으로 정했죠. 상대 포함합니다. 판매 제공한 배달에 통한 배달도 포함합니다. 배달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원산지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배달도 포함한다. 포시는 통신 판매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행령 3조 8호인가 모르겠습니다. 8. 자, 집단 급수소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넙치, 조피, 불락, 참돔, 미꾸라지, 변장어, 낙지, 맹태, 고등어, 깔치, 오징어, 꽃게 12개는 식품 적기급에는 반드시 12개는 보셔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울지는 저도 요거하고 저 심장에 수산 일반에 토탈로 나오고 캐치까지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차 30, 2차 60, 3차 100만원입니다. 적으십시오. 3, 6, 100. 12개 넣으면 3, 6, 100입니다. 아까 전에 저 집단금수도 영수증 보관 6개월 해야 되는데 6개월 안 했으면 2, 4, 8까지 놓았고요. 그 다음 다시 넘어가서 그 밑에요. 조리 판매하기 위해서, 조리하여 판매가 핵심이죠. 수장에는 보관합니다. 살아있는 수산물. 포인트는 30포인트로 합니다. 30포인트 적으십시오. 30포인트 때문에 그 정우님 말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사과하고 막 그랬잖아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살아있는 수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자, 시행령 3조 8항은 12개입니다. 12개를 위반했어요. 그 하면은 3, 6, 100만원이고요. 9조 살아있는 수산 수족관입니다. 수족관에서 포시해야 됩니다. 이걸 안 했으면 어떡합니까? 5만원 이상 1000만원 가토로입니다. 이하가 가토로입니다. 자, 그러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가토로가 몇 개 놓았습니까? 3개. 외우십시오.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2차, 1차. 자, 5조 1항 포시해라. 안 했다. 가토로 5만 1천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에 안 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포시 대상, 포시할 자, 포시 기준. 방법은 아닙니다. 공동불행이니까. 그 밖에 필요한 거는 방법과 그 밖에는 말고 대통령을 어겼습니다. 이거 단가 모르겠네. 5조 사항을 위반했으면 단지 모르겠어요. 5조 사항을 어겼다. 일단 5만 1천만원 이하입니다. 3개. 5만 1천만원 이하의 가토로입니다.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3시간 하니까 힘들었어요.